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장이 제가 이제 전약 후강 장세가 될 수 있다.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왔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지나친 시장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번 주 후반부 되면은 우리 국내 시장은 비교적 V자 반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 후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3에서 한 4%대 상승 흐름 나와줬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 중심이 됐던 게 정책 관련 종목들이고 또 일자리 정책을 필두로 특수건설을 비롯한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하공영, 동아지질,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중심에서 특수건설이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특수건설은 3월달에도, 4월 말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특수건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전일도 목표가를 터치했었죠. 그래서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하공영 같은 경우도 오늘 4~5%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26%까지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하화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같이 이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5월달에 증시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왜? 공매도 재개부터가 일단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또 연기금에서도 또 국내 기관에서도 대형 쪽에서 중소형주 스몰캡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달에는 특히 대선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내년 3월이죠.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거의 10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주를 안 보면 시장에 가장 핫한 5년마다 돌아오는 대형 이벤트에 당연히 우리가 참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주 또 그리고 시장과 좀 상한계수가 적은 중소형 개별주로 대응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5월은 그래서 기회의 달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기간 수급 자체, 연기금 수급 자체가 중대형에서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종목 장세 그리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거기에 제가 이제 정책주들을 어제부터 또 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저출산 관련 종목도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흐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저는 매일매일 달릴까 말까 1시 45분에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날 고고쇼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MBN고즈 사이트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경부선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노영욱 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답변으로 경부고속도로 동탄과 강남 입체적 확장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어요. 네, 이거 좀 더 키울게요. 이 발언이 나왔고, 동탄과 강남이 이제 40km 정도 상습 정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지상과 지하 그리고 2층으로 도로를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분당, 판교, 수원, 화성, 용인 동탄은 당연한 거고, 용인, 동탄, 당연히 출퇴근이 이제 30분 안으로 단축이 되고요. 서울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어떤 초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이 급등이 어떤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면 안 된다. 다만 어떤 수급적으로 단기 매물들을 소화하고 좀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예전에 4대강 산업 때 이와 공영처럼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노영욱 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일단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내년 4월에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뉴스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나와있죠? 네. 자, 일단, 사업비가 23조. 네,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 사업비가 23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대강 산업이 물론 14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22조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만 23조를 웃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이 계획 자체, 이 초안을 다음 달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과 동탄까지 40km 네 상습 정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출퇴근이 지금보다 절반인 30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지상, 지하 2층으로 도로를 만들면은 그 위에 녹지 공간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 사부 공간, 상부 그 공간을 어떤 뭐 대규모, 주택 건설로 할 수 있어서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까지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동탄 일대의 어떤 집값들이 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탄, 수원, 화상, 용인, 분당, 판교의 그 도민들이 서울 진입이 더욱더 더욱더 단축되고 용이해지면은 비수도권 지역까지도 서울의 진입이 더욱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어떤 집값 하향 안정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가장 핵심 공약으로 같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 보면은 경부선 지하 고속도로 꿈의 23조, 이게 아직 공사비 마련 관련해서 아직까지 현실화된 건 없지만은 일단 다음 달에 초안을 공개하고 그 전에 일단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모멘텀이 다음 달까지는 쭉 살아있겠죠. 관심 쏠리는 경부선 지하화 구성, 지하화 추가도로 건설과 여기 보시면은 네 바로 요 구간이죠. 운전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재 IC부터 동탄 IC까지 이 경부고속도로 또 양재 IC나 이제 판교 IC에 이제 진입했을 때 또 한남대교를 건너가기 위해서 양재 IC 이 부분은 진짜 상습 정체 구간 중에 하나죠. 정말 그래도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을 이제 지하화하면서 그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 라는 점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대규모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얘기고요. 대규모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30주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기념으로 아마 그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인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해서 그 도로를 스마트화해서 전기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충전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럼 이제 이번 달에, 빠르면 이번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권 도전에 뭐 시사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같은 정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점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가장 핵심 공약으로 또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경부고속도로가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식 추진 발표라든지 아니면 초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있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이거 정말 많이 막히죠. 최근에 좀 공사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좀 도로가 넓어지긴 했지만, 또 동부간선도로가 너무 또 상계동, 의정부, 또 그리고 이제 도봉구, 그쪽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막힙니다. 그래서 그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까지, 인천에서 또 부천, 또 그쪽 지역에서 청라, 지역에서 또 이제 출퇴근,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경인고속도로까지도 지하화, 그리고 국제 교류 복합지구 까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를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서울시에서.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일단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고, 예전에는 이제 민간단체에서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구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정책 앞으로 차기 대권의 정책으로 맞물리진 않겠죠. 다만 이게 만약에 차기 대권 후보자인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에서 경부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 또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강남북 그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차기 대권 또 유력 후보자의 공약으로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탄, 화성, 수원, 용인, 분당, 판교 일대의 어떤 그 서울 진입이 용이해지면은 비수도권의 어떤 서울 용인까지 같이 용이해지면서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화,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여야 가리지 않고 부동산이 이제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고속도로 지하화 산업이 부동산 정책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거기에 녹지 공간을 그 지상 공간을 상부 공간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동산 대규모 그 주택 공급에 공급으로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하 고속도로 또 그게 또 친환경이죠. 친환경의 또 스마트 시티 구축에도 지하 고속도로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또 뭐 탄소 배출 제로 또 그리고 또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3월달, 4월달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그래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도심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다 하나의 일환이죠.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철도 그리고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네. 그래서 만약에 철도와 뭐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던 데가 경의선 숲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남동 일대의 경의선 숲길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1탄으로 다시 한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해외 지하철 지하화 사업을 이미 시공한 경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건설이 예전에 이화 공영 4대강 복원의 사업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됐던 이화 공영같이 가장 핵심 공약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번 달이죠. 이건 지난달에 적었던 거니까 이번 달 이달 초에 대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일하게 공약과 비슷하게 발언했던 게 30주년 경부고속도로 그 기념식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수건설이 가장 대장주였죠.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어디 갔어?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오늘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오전장 내내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땡 되자마자 급등이 나왔고요. 거의 1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딱 전고점 라인 때이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한 다음에 2시 18분부터 본격적으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장 마판까지 지금 뭐 100억 이상의 잔량이 쌓여 있는데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오늘 상승이 나왔고 전일부터가 일단 최근에 뭐 IT 섹터와 제약바이 섹터가 조정이 나왔던 걸 비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간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3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려서 이틀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었고 4월 21일날 요날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가지고 최근에 5월 초 들어서 이틀 동안 좀 강한 상승 나와서 거의 4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특수건설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공약의 어떤 최대 핵심 공약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원래 1000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0억까지 올라간 거고 오늘 좀 의미있게 거래대금 자체가 시총을 능가하는 2400억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예. 어디 갔어? 2400억까지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이라고 해봤자 이게 2018년도에요. 벌써 이제 3년 전에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줬고요. 네, 3년 전에 돌파를 해줬는데 얘도 이와 공용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4대강 보공산업 때도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바닥 대비해서 그때도 이 종목도 꽤 갔습니다. 이게 저점이 이 당시에 거의 2,000원대였었는데 4만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4,000원대 얘도 거의 10배 가까이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2007년도 4대강 보공산업의 가장 핵심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최대 핵심 수혜주, 핵심 공약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앞으로 차기 대권이 10개월 안팎으로 남은 시점에서 핵심 공약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상한가가 1일 천하 아니면은 초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가 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 같은 상승은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그죠? 네, 최근 들어서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마친 상태에서 어제 오늘 좀 강한 슈팅이 나와줬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가 아닌 차기 대권 후보, 당연히 뭐 여권이 됐던 야권이 됐던 차기 대권 후보가 주요 정책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 중에서 가장 최대 일환이 지금 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과 또 부동산 하향 안정화, 수도권 부동산 집값 하향 안정화가 이제 주된 목표이고 거기에 일자리까지 되고 여러 가지 1타 상피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고요. 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은 반드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정책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설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후속주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화 공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화 공용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이 종목은 특수건설이 10배 갔을 때 얘는 거의 3000% 30배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물주가 3, 4배 가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 정책주가 한번 드라이브 걸리기 시작하면은 10배, 20배, 30배 이상 상승이 나오는 게 정책주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화 공용 같은 경우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아까 특수건설과 사업이 비슷합니다. 뭐 도로, 교량, 지하공간, 철도, 공항,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한반도 대운하 공약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 공약주로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30배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대장주는 특수건설이지만 4대강 관련해서는 이화 공용이라고 하죠. 이화 공용이 2007년도에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이때죠. 네. 이때 보시면은 3116% 거의 뭐 지금 저 가상화폐처럼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2007년도 한 해에 MB 정권의 가장 최대 핵심 공약주로 부각이 되면서 695원짜리가 25,539원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3000% 이상 30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4대계 봉은 최대 공약주였던 게 또 잘못 적었네요. 네. 고속도로 지하화, 또 도심철도 지하화, 또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외국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가도로는 다 철거하고 도로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을 활용하고 철도 지하화해서 상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에서도 지금 이제 도심철도 지하화 얘기가 나왔었고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 후보의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또 다음 달 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침이 초안이 발표가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또 잠시만요. 네. 서부간선도로 계속해서 그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된 도심철도 지하화까지 급물살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노르페인트 뭐 각종 페인트 관련 종목들 있지 뭐 시멘트, 토목, 건설, 뭐 설계 막 정말 많은 기업들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핵심 공약주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4대강 산업에 있어서 이하 공약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설, 뭐 시멘트, 뭐 토목, 뭐 도료목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은 핵심 공약주들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이게 차기 대권 후보가 정책으로 지금 정부에서 말한 거 말고요. 차기 대권 후보가 정책으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을 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오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 부분으로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고요. 부동산 공급이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속도로 지하화를 뜨문뜨문 볼 필요가 없다. 물론 14년이 지나긴 했지만 4대강 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2조가 편성이 됐고요.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23조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속도를 냈을 때 정말 이 관련 종목들 특히 특수건설, 뭐 동아지도 있지만 특수건설 이화 공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화 공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아까 제가 4~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분봉으로 보면 되겠죠. 네. 1시 한 40분 요맘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서 15% 제가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만 오늘 26% 상승이 나와줬고 그죠? 그래서 이하공이 얘가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 IT 섹터라든지 또 2차전지 5G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이하공이든 특수건설이든 최근에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26.58% 말씀드려서 방송 끝나자마자 또 그리고 2시 18분에 이게 뭐야 이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시 18분에 특수건설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해서 3시 9분 기준으로 26%까지 큰 상승이 나와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게 오늘의 1일차가 아니라요.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앞으로 다음 달 초안이 발표되고 경부고속도로가 끝이 아니라 도심철도 지하화 얘기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서부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또 각종 그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들, 뭐 양재 IC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또 저기 뭐 현대 기아 이제 본사가 있는 거기와 또 뭐 잠실 여러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할 지하화 발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올 것이고 그거 외에도 도심철도 지하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이게 차기 대권 후보의 정책으로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진짜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들 이제 오늘 하루 슈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이 종목들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정책 관련 종목들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최근에 어제도 저출산 관련해서 뭐 신저출산 관련 뭐 캐리소프트 오늘 뭐 20% 넘게 급등 나왔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출판사도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가 어제 뭐 저출산 관련 소개해드렸던 뭐 제로투세븐도 오늘 반등 흐름 잘 들어와줬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 7% 반등 흐름 나와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5% 가까이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가방 컴퍼니랑 그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얘네는 중국향 매출이 높기 때문에 또 전통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국내 정부의 어떤 저출산 관련된 지금까지 15개월째 저출산 관련된 어떤 정책이 지금 멈춘 상태고요. 당연히 그 부분도 다음 차기 대권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중국의 인구 절벽,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이대로 가다간 2050년도에는 미국의 노동 인구가 역전당하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 인구 순위 1위도 인도에 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또한 산하 제한 폐지가 시급하고 발표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건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다. 그리고 유아 컨텐츠 신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뭐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아주 강하게 제가 오히려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정책주, 개별주, 스몰캡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정책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혹시 오늘 경부고속도로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 섹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고 오히려 빠지면 땡큐다, 빠지면 조정시 매수의 관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들을 많이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어떤 시간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요. 종목들 확실한 종목들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5G, 2차전지, IT 섹터, 중소형 관련 섹터,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크게 흔들렸던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섹터에 시간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책 관련해서 최대 공약주로 부각이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출산 관련 섹터도 오늘 일자리 관련 섹터와 함께 같이 움직였는데 저출산은 아직 이제 차기 대권에서 부동산과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그 정책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집값을 미리 다 잡았더라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에 대한 어떤 핵심 정책이 되지 않았겠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가격까지 잡을 수 있는 어떤 묘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낙연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권 후보자들이 일자리와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핵심 늘 반복되는 핵심 정책주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작년에 OECD 출산율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중국에서도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출산 관련 섹터는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신과 구를 나눠서 오히려 중국향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리고 또 컨텐츠 4차 산업 관련해서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캐리소프트와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월달에는 정책 관련 종목들을 안 하고 이미 10월달, 11월달 다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 신호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런 흐름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은 제가 날짜를 좀 넉넉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3거래일 금요일 장 끝났기 때문에 3거래일씩 날짜를 더 드려가지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정혜영 게시판에 여러분들 교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지난 교육 보기에서 정혜영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여 좀 올려주시고요. 여기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1강, 2강, 3강, 4강 그리고 또 여기 최근에 전문 트레이드 양성교육 2회로 해놓은 게 있는데 주말 동안에 이 교육 영상도 들으시고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도 들으시고 또 이제 VIP 회원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교육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말 동안에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날짜를 넉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입하면 7일, 주말이니까 주말 보존해서 3일씩 서비스 드려가지고 한 달이면 7일, 2개월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인데 3일씩 더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입 방법은 1588-0648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MBN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요 대형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 뻔함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특수건설이 그 안에서 가장 최대 공약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특수건설이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이와 공여구 후속주로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26%가 상승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다음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 랠리 앞으로도 이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어제 우리가 텔레칩스라는 종목으로 또 오늘 수익을 실현했어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텔레칩스를 오늘 이제 고점에 잘 팔고 나왔는데 꾸준하게 5월달에 안정적인 수익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니까요. 그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암호화폐 교육뿐만 아니라 타점 잡는 교육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주, 중소형 개별주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 동안에 또는 오늘 가입하신 게 가장 큰 이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이하공연 매수하신 분들 또 그리고 특수건설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 종목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네, 알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모두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모두 5월달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